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상식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부동산 스쿨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위해서 이진우 단장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어떤 부동산 고민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단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의 부동산 상식 업그레이드 해주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토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로망 생각나는 게 전원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귀농, 귀촌 굉장히 많은 숫자 나온다고 제가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왜 요즘 뭐 말 많이 나오죠. 그 4대강 녹조라떼 막 나오는 4대강입니다. 4대강. 한강, 금강,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4대강이죠. 4대강 중에서 유난히 규제가 많은 한강수계입니다. 한강수계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수도권에 뭐 7개, 10개 시군구가 막 데모하고 이랬던 너무 규제가 많다. 중첩 규제 3가지. 광주 같은 데는 말이죠. 심한 데는 8개 규제까지 한 지역에 중복 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규제, 이 한강수기에 관련돼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놨나 오늘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강수기에 적용되는 물 규제입니다. 일단 법은 한강수기의 수질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크게 법이 3가지나 적용돼요. 일단 수도법,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가지 법률이 일단 요건이 맞으면 한 지역의 필지에 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수도법에 의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센 규제라 볼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그 수도권의 전원생활이나 개발을 꿈꿨던 분들 또는 집을 한 채라도 짓고 싶었던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질보존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져요. 1권역, 2권역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접근성에 나눈다고 보면 돼요.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깝고 한강에서 더 가까운 지역은 1권역. 서울에서 조금 더 멀고 한강수기에서 조금 더 멀면 2권역. 그럼 좀 더 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된 지역이고 1권역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강수의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또 수변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수도권의 물에 관련된 행정구역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평, 가평, 구리,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이 7개 시군구가 대표적인 시군구예요. 이 중에 하남이나 용인, 남양주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8개 중복 규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긴 개발이나 집을 그냥 못 지었어요.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게 수질보존 특별대책적 1권역을 볼 건데 1권역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제한도 있었고요. 면적의 제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거주 요건은 세대 전체를 그 동네에 가서 6개월 거주를 해야,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 수질보존 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 그래서 옛날에 기획부동산이 막 범람할 때 수질보존 특별대책적 1권역인데 그냥 집을 대지니까, 지목이 대지니까 집을 막 지을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한 장에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1권역인데 단지 지목이 대지라고 6개월 거주 요건 없이 바로 집 짓는다. 그거는 뒤도 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2013년 이전에는 그 상수도, 그러니까 이 하수용량 문제거든요.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이게 13년부터 그 오염 총량제라는 게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시군구의 오염 총량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선 개발할 수 있으면 해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먼저 일권역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 다 들어가죠. 이권역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하고 이천이 이권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권역에 규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거주 제한이 있었고요. 주택 신축 시 세대주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주 요건 폐지가 된 거는 이 오염 총량제로 인해서 하수 유입 지역, 이 하수 유입 지역은 뭐냐면 예전에 총량제 되기 전에 하수 유입 지역은 6개월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조례들이 있었어요. 환경법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공공시설을 묻어놓은 데는 바로 정화조가 연결되는 데는 6개월 거주를 안 해도 됐었어요. 이런 일종의 특례가 있는 지역이 하수 유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풀린 거죠. 오염 총량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총량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는 집을 짓거나 개발을 일정 범위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 허용. 아까 면적 제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 음식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오염 총량제가 되면서 양평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0제곱미터 미만의 오수 배출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가능해진 규제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전에는 양평이라고 한다면 늘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의 로망 양평, 각평 지금 아까 7개 신고 다 마찬가지죠. 늘 로망을 갖지만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세대원 주소 다 옮겨야 되죠. 집이나 아니면 숙박을 하려는데 먼 시설을 하려는데 이 면적 제한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염 총량이 오염 그 할당량에 따라 개발이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예전에는 그냥 평균적인 집가 상승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7개 시군구 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 가치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죠. 지금 북한강이나 남한강 가면 수많은 그 숙박업소나 음식들 많죠. 그건 어떻게 해줬어? 그거는 다 불법입니다. 죄송한데 적법하게 양성화된 시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허술한 시점에 그냥 지었던 시설들이 많고요. 그 다음부터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면 적법하게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 문제가 이 하수 총량. 이 하수 정화를 해서 물을 한강에다 내야 되는데 그전 이 하수 처리하는 시설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규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보통 한강이나 강 양안이라 그러죠. 양안에서 1km 정도 아까 상수보호구역 나온 것처럼 이 수변구역은 아직까지 6개월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 제한 받고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딱 보시면은 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일권역 나오고 수변구역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면 이거는 6개월 거주를 아직도 해야 되고 건축 연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 시군구의 전원주택이나 어떤 행위를 하려 갔는데 토지이용 계획서를 봤는데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일권역이야. 근데 거기에 수변구역까지 정해 있는데 소개시켜준 분이나 또는 그런 개발업자 하는 분들이 6개월 거주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바로 집 지을 수 있고 바로 모텔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한강수계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은 나눠 있는데 2권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고 1권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그런데 오염 총량제라는 게 그러니까 하수 용량을 각 시군구로 섹터별로 할당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도입됐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시군구가 여기는 양평, 여기는 뭐 남양주, 구리, 여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총량이 없을 때는 이걸 누가 버렸는지 이렇게 몰래 인입되는 오염원을 어느 시군구에서
버렸는지가 배출된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염 총량제인 건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라는 숫자들을 준다고 칩시다. 이렇게 100을 주면 이 100 내에서만 그러니까 완벽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이 100 내에서 개발을 허용을 하면 정화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염 총량제가 실시된 거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들은 요거만 갖고도 서울 수도권의 강 있는 쪽에 전원주택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입니다. 이 한강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이 보호 대책을 세워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규제들이 조금 체계화되면서 유연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점일 텐데요. 자,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요즘 전원 생활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매물을 또 단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언제나 안 하던 걸 하면 이렇게 어색하네요. 이 매물은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다행히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아까 정보도 드렸고 좋은 매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냉면 아시죠? 옥천냉면이 굉장히 유명한 옥천면 신봉리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입니다. 2층 목조주택이고요. 대지는 860제곱미터 약 260평, 전용이 150 약 46평, 26.44에 8평 이거는 뭐냐면 별 창고입니다. 마당에 창고가 보관한 창고를 따로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260평, 전용이 집이 목조주택이 2층짜리가 46평짜리가 있고 별도 건물 창고가 있는 목조주택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이 신봉리의 전원주택 매물을 오늘 단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투자해야 될 또 목적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의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까요? 가격도 있고 뭐 환경도 있지만 토지 전문가로서 봤을 때 단언컨대 편의성입니다. 접근의 편의성,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적응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양평입니다. 양평이면 굉장히 로망지입니다. 로망지고요. 일단 옥천면 신봉리라는 지역은 그 하나콘도가 있는 아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유명산 대부산이 있는 그 지역이고요. 주변에 너무도 좋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파3 골프장이 있는 고급 전원주택도 있고요. 교수마을이라는 고급 실제 교수들이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에 옆 동네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그런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의 편의성.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적인 어떤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가장 큰 포인트일 겁니다. 여기 아마 그 가격 얘기를 하기를 조금 그런데 시세 대비 한 1억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싼 이유는 방송을 보고 전화해 주시면 이유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하여튼 요 세 가지 정도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이 전원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 주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양평에 있는 매물, 과연 서울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지도 보면서 조금 입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움 주실까요? 예, 이게 지도를 이렇게 뜨니까 우리 시청자들 아실랜가 모르겠어요. 이게 국도입니다. 이게 바로, 요게 바로 37번 국도입니다. 37번 국도고요. 요게 이제 설악 넘어가는 방향이고, 요게 이제 양평 넘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도로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하나콘도가 있는 방향이고, 하나콘도 가다 바로 왼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여기 저는 보시면 이렇게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 보시죠. 이 주변 지역에 전원주택으로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37번 국도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이 아신역은 뭐 양평에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중앙선 복선전철이라고 하는 그 역사 전경인데요. 현장 집에서 이 아신역까지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걸리고요. 아신역은 용산역에서도 출발을 하고 그 2호선 왕십리역에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신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요게 연상 아까 37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옥천냉면이 유명한 옥천 면소진입니다. 그래서 요 길로 따서 하나콘도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요 37번 국도 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강원도 가시는 바로 6번 국도고요. 6번 국도에서 이 현장 지까지 거리가 한 10분 내외, 10분 안쪽이니까 굉장히 접근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근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륙순환고속도로 양평IC 지도인데요. 양평IC에서 아까 그 지까지 바로 한 10분 이내,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그 종단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가 바로 이 내륙순환고속도로죠. 중부 내륙순환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체인지는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호남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안 막히는 고속도로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신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구리까지 올 연말쯤 개통이 되고 구리에서 바로 포천까지 개통, 다 연결이 됩니다. 사통팔도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다 연결되는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딘지 아시죠? 양평 두물머리 사진입니다. 양수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양수리 있는 전경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산, 뭐 대부산 전부 다 그 이 물건지에 접해서 보이는 전경이고요. 네, 뭐 전경 사진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입지 분석해 드렸는데요. 요즘 이 주말마다 이 두물머리로 이 주말 당일치기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깝다라는 점일 텐데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6번 국도를 타고 가시면 이 서울에서 무려 1시간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본 매물지, 이 전원주택 매물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런데 투자하시기 전에는 사실 개발 호재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지역 호재들이 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단장님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이 맑은 물하고 맑은 공기의 호재가 거의 그 정도 호재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호재가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하다가 멈췄던 송파 오금동에서 양평까지의 고속도로입니다.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경제 편익성이 안 나서 추진하다가 접었다가 이번에 다시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구 오선 의원이죠. 정병국 의원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제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에서 경제 편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부동산 가치,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는 예측할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송파에서 양평까지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면요. 오금동에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이건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 호재 중에서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접근성 호재보다 더 큰 호재는 없거든요. 물론 송파 오금동이라는 위치가 내가 사는 데서 오금동까지 거리를 생각하신다면 멀다 가깝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양평의 접근성이 지금 6번 국도나 아니면 동서간고속도,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 타셔갖고 내리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이 접근성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내가 살던지 또는 투자 가치 있든지 토지에 갖는 매력으로선 아주 갑 중에 갑의 위치에 있는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호재는 원래는 순서가 이게 제일 큰 호재였는데요. 저는 도로 교통을 먼저 했고 두 번째는 하나 리조트가 그 신봉리에 바로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차로 한 5분 이내에 하나 리조트가 기존에 옛날에 한화, 명성그룹에서 했던 하나 리조트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아담한 리조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무려 270만 평 규모로 지금 인허가가 다 끝났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다 끝났고요. 김승현 회장이 있는 하나그룹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이 레저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워터파크와 키즈랜드 또는 아울렛, 호텔, 콘도, 전원주택 이 전체 컨셉을 어떻게 갈까 하냐면 힐링입니다. 힐링. 만약에 270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에선 가장 큰 복합 휴양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탄생한다면 중국 유코들 관광객들 지금 뭐 갈 데 없다 싸구려 관광 다 필요 없는 얘기 될 정도로 큰 호재입니다. 양평에서 송파고속도로 뚫려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실에 왔다가 잠실 송파에서 양평까지 30분 이내로 가서 이 하나 리조트에서 쓰면서 소비 활동을 한다. 엄청난 지역의 호재이면서
지역의 호재뿐만 아니고 토지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평군이 현재 인구가 1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시로 곧 승격하겠죠. 그런데 현재 부재하고 인허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물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물에 대한 규제가 심했었는데 이 인허가까지 완전히 다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저도 최근에 이제 얻은 정보인데요. 양평에 독일 마을이 생긴답니다. 그 남해에 가면 이 파병 그 제독 간호사 광부 이런 분들이 남해에 굉장히 명소가 됐죠. 양평에 똑같은 한 5만 7천 평에다가 그 양평군 관리계획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미래계획이 아니고 오늘 착공해서 내년이나 후년 초에 완공되는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양평 얘기할 때 혹시 땅 관심 있으면 제2영동고속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2영동고속도로가 바로 광주에서 원주까지, 광주에서 원주고속도로인데 퇴촌에서 출발하는 원주까지 출발하는 이 고속도로인데 퇴촌을 지나서 원주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양동 IC라고 양평 끝 횡성 쪽에 붙은 데가 있는데요. 양동 IC 바로 인근에 독일 마을이 생긴답니다. 독일 마을이 생기면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죠. 독일 마을이 생긴데 그게 무슨 큰 호재야? 관광객 유입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남해 마을 한번 쳐보십시오. 남해 독일 마을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 유입이 되냐. 그렇다면 토지의 본원 가치 땅값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오르죠.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그 소비를 한다면 그 일대 집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발 호재를 좋은 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 송파 간 고속도로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가장 큰 호재. 두 번째 270만 평의 하나 리조트 재건축이죠. 싹 다 뜯어갖고 워터파크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힐링 단지를 만드는 호재. 세 번째는 양평의 독일 마을. 치시면 인허가 통과한 거 다 확인되니까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잠자던 양평이 아마 꿈틀댈 정도로 거기에 아까 거주 요건 완화나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원주택을 선택하실 때도 단순히 물 좋고 공기 좋은 곳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발 호재들 있는 지역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지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전원주택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건물 특징은 영상 함께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원주택 특징은 일단 여러분이 꿈꾸는 게 다 있습니다. 일단 건강을 위한 목조주택이고요. 그 목조주택에서 차를 한잔 하다가 텃밭을 나가면 조경이 잘 된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닭을 키우는 닭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텃밭까지 갖추고 있는 요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2009년도에 준공된 목조주택이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 의자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2층으로 돼 있는 그 목조주택, 친환경적인 목조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 특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중요한 부분 하나 남아 있습니다.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께 가격적인 정보 제시해 주실까요? 예, 금액은 아까 1억 이상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매매가 4억 2천이고요. 대출이 한 60% 가정하면 2억 5천이요. 신용도에 따라 좀 틀려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굉장히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경기 양평군의 옥천면 신복리 전원주택 매물 정보까지 드렸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